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도 제가 여러 번 왔던 것 같고 계속 저기 경에서 맡았는데요. 여러분 반갑고요. 저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저희 집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제가 태어날 때 2층 집 들어오고 우리 집 2층 집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동네에서 살다가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는요 회사가 부도가 나면요 체포가 됐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는 은행들이 안 가면 형사하고는 돼갖고 아버지가 막 피하고 다니고 국세청에서 와서 딱지를 붙이고 그걸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갔어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죠. 그래갖고 돈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돈이 중요하구나. 돈이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빚이 뭔지 알게 됐죠. 빚이 무섭구나. 그래서 이제 부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부자가 돼야 되겠는데 부자가 되려면 뭐 할까?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늦게 깨달았던 게 나는 공부를 잘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나온 선배들 보니까 부자가 없어요.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자퇴를 했어요. 학교 가서 안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갔어요. 미국 갔는데 사실은 이제 젊은 회계의 그런 결정을 했지만 후회가 많긴 했죠. 제가 알던 미국은 쉬운 데가 아니에요. 그때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등록금이 18만 원이었어요. 한 학기. 근데 미국에 갔더니 NI가 45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모르고 미국 갔거든. 근데 큰일 났잖아요. 돈이 1전 없는데 그 등록금을 어떻게 낼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안 되는 영어를 갖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그 당시는요 한국에서는 등록금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제적이 당하죠. 그 날짜를 못 내면 제적입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조심스럽게 영어로 안 되는 영어로 물어봤지만 돈이 없다. 그때 학교가 놀라진 않아요. 없어? 그래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돈 줄 거야. 미국 주정부에서 돈 줄 거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국에 세금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공짜로 학교를 다니? 그 비싼 학교를? 그래서 그걸 파이낸셜 에이드라고 합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450만 원인데 나온 걸 보니까 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타이프라이터를 샀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기한 나라다. 그랬더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나한테 왜 잘해줬을까? 제가 교육받을 그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에 제가 두 아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 갈 때는 1.5%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익인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공부를 해줘서 나중에 더 큰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굉장히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 길게 보는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저 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계사 생활을 했습니다. 7년 동안 했는데 저한테는 이제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회계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미국의 노동량은요. 특히 화이트칼라 같은 경우는 5배 더 열심히 하십니다. 미국은 무서워요. 그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의 노동량은요.
그래서 백회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일하던 회계법인이 세계에서 제일 큰 회계법인입니다. KPMG라는 건데요. 근데 25층에 희한한 회사가 있는 거예요. 스커더 스티븐 클락이라는 회사가 눈에 띄는데 제가 신문에서 본 거예요. 그 회사가 유일하게 그 옛날에 한국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내가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눈을 뜨드렸죠. 한국 사람인데 혹시 한국 사람 안 필요하냐. 그때 회사가 또 신기한 회사인 거예요. maybe 그럴지 모른다. 인터뷰 해라. 인터뷰를 해서 그 회사에 펀드 매니저로 취직이 된 거죠. 신기하죠. 저는 주식에 한 번도 투자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회사는 저를 왜 뽑았을까요? 네? 그게 아니라 아예 투자 경험이 없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배우는 것보다는 자기네가 가르쳐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취직한 게 지금까지 굉장히 투자적으로 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엄청난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펀드 이름이 코리아 펀드입니다. 코리아 펀드라고 안 들어보셨죠? 되게 신기하게 생긴 거예요. 제 보스인데, 되게 운명적인 만남을 한 보스인데, 그 사람 이름이 니콜라스 브레시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일본 전문가였어요. 일본에 가서 일본에 투자하는 전문가였는데, 일본에 가니까 일본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70년대.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야, 니네가 기업 방문이라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려울 것 같으냐, 10년 정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물어보니까 이 회사들이 한국이 굉장히 빨리 따라온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그냥 옵니다. 그게 1978년이에요. 아주 옛날에 50년 전이죠.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 나라 주식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보물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에 가서 삼성전자 주식 예를 들어 10만 주 사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몰랐던 게 뭐냐, 한국 주식이 그 당시에 외국인이 못 샀어요. 법을 못 사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안타까워 한국 주식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뉴욕에 그 펀드를 만들어서 뉴욕에다가 상장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데 그걸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월드뱅크에 여러 물어보니까 월드뱅크가 스커더라고 해서 굉장히 웬만한 회사니까 진행도 좋다. 그래서 오랜 기간 협상을 합니다. 79년서부터 한국 정부가 협상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한국의 캐피탈 마켓을 미국에다가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84년에 승인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리아 펀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코리아 펀드예요. 제가 그 펀드의 펀드 매니저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펀드를 한국 정부에서 승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600억이 떨어진 거예요. 600억까지 할 수 있다. 근데 한국 정부에서 허락을 했는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뭐가 큰일 났을까요?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은 투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리고 맨날 뉴스에 보면 데모하는 것만 나오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어떻게 투자하냐, 투자를 무슨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폭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아주 큰 손 투자가들은 야, 내 말 못 믿겠냐, 나랑 같이 한국에 가서 같이 보자. 내가 얘기해 줄게 왜 한국에 투자하는지. 그래서 이제 뉴욕에 투자가들을 데리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남대문 시장을 가본 거예요.
야, 이 나라 무조건 투자해야 되겠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전 세계 그런 방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돈은 600억을 모아야 되는데 6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모이게 된 거예요. 너도 투자하겠다고. 그때는 이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해주는 거예요. 너는 저기 오래 투자할 것 같으니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대수공을 합니다. 그 펀드가 600억으로 시작한 펀드가 제가 2005년에 그만뒀거든요. 2005년에 얼마가 됐을까요? 그동안 배당도 많이 하고 1조 6천원이 됐어요. 그게 이제 한국 경제가 발달했던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한국을 좋아했을까요? 궁금하죠? 그 옛날에 왜 한국을 좋아했을까요? 부지런. 예? 그렇죠. 발전을 왜 발전을? 근데 그 사람은 그때 기억이 납니다. 1991년에 그 일본은 다 팔았어요. 일본은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기하죠? 한국은 그 당시 한국은 굉장히 보장받는 나라예요. 일본 경제의 20분의 1이었어요. 근데 한국은 잘 될 거라는 거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역동성이 딴 나라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성공했다든지 교육력, 자식에 대한 사랑 이런 게 뉴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난 거는 일본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여러분 부딪히면은 막 부딪히 뭐라고 그래요? 스미마셍 스미마셍 막 하죠. 한국 사람들 부딪혀도 그냥 가. 그게 이 사람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바빴으면 이 나라 사람들은 쓸데없는 시간 안 쓴다.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는 게 또 신기한 거예요. 애들도 빨리 나오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구나. 빨리빨리 누나. 이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했죠. 그래서 너무너무 소름 끼치게 신기했던 게 일본은 정말로 30년 내내 망하고 한국은 30년 동안 상승을 해온 거죠. 정확하죠. 근데 안타까운거는 한국이 갑자기 일본처럼 내려오고 그래서 옛날에 같이 저랑 일했던 동료들은 한국은 왜 이렇게 되니? 그 역동성이나 어디 갔다. 왜 한국이 그 옛날에 양대부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저가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에 출장하면요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게 남대부시장 가고 싶은 거예요.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공하겠다, 부자되겠다는 그 정신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일본보다 더 빠르게 일본 천사가 일본이 잘못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일본이 잘못한 게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금융을 이해하지 못한 나라. 금융을 이해한 나라와 이해하지 못한 나라의 차이. 일본은 많은 돈을 벌었죠. 제조. 근데 그 다음 순서가 금융업인데 금융업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돈 번 거를 다 어디 넣었죠? 부동산에 나요. 미국은 다 망했죠. 제조. 미국은 뭐가 있어요? 넥타이도 돈으로 LG죠. 자동차 소니, 현대죠. 하나도 미국의 경쟁력을 다 잃어갔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이 전 세계를 주입하는 거는 금융입니다. 금융업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졌죠. 뭐가 만들어졌죠? 구글이 나오는 거. 전혀 새로운 경쟁력이 나오는 겁니다. 애플이 나오고 아마존이 나오고. 일본은 뭐가 있죠? 일본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금융업을 돈이 일하게 하는 걸 안 가르쳐줍니다. 결정적으로 일본을 망하게 했고 한국이 일본을 따라갑니다. 한국의 금융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에서 몇 배일까요? 꼴찌입니다. 꼴찌. 그 외에 금융 문맹이 나와요. 금융 문맹은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나라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죠? 출산율세계 꼴찌죠? 빈부격차 펴지죠? 창업 안 일어나고 전부 청소년들 꿈이 없죠? 일본이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은 발전했는데 왜 부자가 없을까? 왜 부자가 되라고 안 그럴까? 한국은 뭐 하라고 그러죠? 제가 옛날에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자퇴를 한 게 제가 1978년인데, 80년인데 지금보다 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될 거라는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다 사교육비에 올인하고 애들은 경쟁력 없고 망하는 모델인 거예요. 그거를 깨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부자 되자고 해야 돼요. 그리고 조단위의 부자가 나야 됩니다. 미국처럼.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싸우고 있죠. 중국이 지금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금융기구가 깨달았어요. 근데 한국만 유일하게 금융업에 대해서 아껴주는 사람이 없죠.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찾았습니다. 제가 학교를 왜 찾는지 아세요? 애들 학원 못 가게 하려고. 학원에 가지 말고 쓸데없는 공부하지 말고 좋은 공부하잖아. 근데 몇 명 왔어요? 한 명. 다 학원 가겠지 못하겠대. 그 한 명도 중국 아이. 한국에 현지 있어. 망해가는 거예요. 공부 잘할 필요 없다는 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부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유태인들은 공부 잘하라고 할까요? 공부 못하라고 할까요? 유태인들은요, 공부 잘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1등을 하라고 해요. 그게 결정적인 교육의 차이예요. 유태인은 1등 하라고 해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아니, 열심히 하고 안 되지. 밤새 밤새도 안 되죠. 1등 하는 거는. 아니, 다 1등 할 수 없잖아요. 100명 있으면 1등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보고 1등 하라고 그러면 그냥 불가능한 거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1등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꼴찌에서 1등 하려고? 아니, 그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예요. 1등 하려면 공부 잘하는 거 1등 하려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남들이 안 간 데가 1등 하잖아요. 경쟁이 없는 데로 가야 1등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다양성, 창의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은 옆집에 가 오른쪽에 가면 너는 왼쪽에 가고 기회가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이 전 세계에서 그 휘어잡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국영수로 온 국민이 국영수 그 시험 보는 거를 유일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니까 1등을 하는 것이 없잖아요. 전부 나머지는 뭐예요? 들러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잘못된 교육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애들 부자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주식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주식. 학원을 끊어야죠. 학원 끊어서 그 돈으로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요새 4살 때부터 의사 시킨다고 그러죠? 한심한 부모죠. 그 아이가 의사를 확률은 0.1%입니다. 근데 한 달에 150만 원씩 쓴대요. 평균적으로. 근데 여러분 150만 원으로 그 아이한테 주식을 사줬다 그러면 그 아이가 34살, 30년 후에 얼마 정도 될까요? 150만 원씩 꾸준하게 기록에 투자했다 그러면 그 34살 되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70억 정도. 그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 부자가 안 돼요. 공부 잘하면 뭐 하죠, 직업이? 대학 교수죠.
교수 부자예요. 아 죄송합니다. 교수 부자에 다르네요. 먹고 살아요. 먹고 못 살아요. 명품 나와서 먹고 살아요. 그것도 다 미리 써서 한대요. 애들 장가 주는 거라고. 다 미리 퇴직금 써갖고. 그러니까 이 금융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라이프를 산 겁니다. 잘못된 라이프를 산 거예요.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 교육부터 바꿔야 됩니다. 야, 이거 공부자, 우리 아이를 해방시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남들이 안 간 데가.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의 유태인 인구가 몇 %라고 보세요? 2%예요. 근데 자산의 20%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태인들 공부 잘하지 말라고 그러죠. 잘할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하버드에 몇 %가 유태인일까요? 30%. 예일의 몇 %가 유태인일까요? 30%. 프린스턴 다 유태인이에요. 신기하죠?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걔네들은 좋은 학교 가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가는 과. 그렇죠. 1등하니까. 그렇죠. 다 1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 아들이 하버드를 갔어요. 그래서 걔는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홀메이트가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못하는데 같이 들어온 거야 하버드에.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여기 들어오게 됐니? 그러니까 걔가 자취책을 갖고 오더래요. 자전거 세계 챔피언이야. 하버드는 그런 알 뿐인 거야. 공부 잘하는 건 안 뽑아요. 성공 확률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버드는 왜 그런 애를 뽑을까요? 자기네 학교를 빛낼 사람은 그런 아이들 뽑아요.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인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저기 국영수잖아. 국영수 가서 뭐 먹고 살라고 그러죠?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근데 그게 변질돼서 옆집 애를 이기는 걸 변질되죠. 점수 경쟁을 변질되죠. 그 점수 경쟁에서 그 남는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해서 어떡하냐? 아, 그럼 상명 들어갈 수 있대. 그래, 상명 들어가면 부자가 될 것 같아? 오급적인데. 그러면 목표가 잘 수정되어야 되지 않아요? 목표가 수정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나이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편견이 가득 찬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MZ세대들 보면 내가 너무 놀라요. 돈이 왜 중요하죠? 대표님은 돈이 좋으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대표님 어차피 죽을 때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돈 넣어놨어요? 너 죽을 때 가져갈 돈이 있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에 대해서 지극히 감정적. 미국의 이태리라고 전혀 다른 라이프. 미국은 성인식을 언제 할까요? 13살. 13살에 성인식을. 여자애는 12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3살. 그때부터 노후 준비를 하는. 경제 독립이라고 그래요. 달리기 위해서. 파이낸셜리 인디펜던트. 돈으로부터 독립을 하죠. 돈을 다 들여다. 한국 몇 살 때 하죠? 60대부터 하죠. 60대부터 해요. 저한테 찾아와요. 대표님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어떻게 안 돼? 늦었지. 그리고 나 혼자 부자 되는데 안 되죠. 우리 온 가족이 부자가 되는 거죠. 우리 아들도 부자가 되고 우리 손녀도 부자가 되죠. 생각을 완전히 바꿔요. 망해요. 죄송하죠. 망합니다. 공부 잘하는 거는 망하는 거예요. 이걸 막는 건 유일하게 금융교육. 그 다음에 뭐죠? 창업 쪽. 아니, 창업학. 중국은 그 대학생의 40%가 창업하였다. 미국도 40%가 창업하였다. 한국은 몇 %일까요? 5%가 안 돼요.
왜냐면 엄마가 말을 엄마가 말해요. 야, 공무원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안전하게 좋아.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죠. 안전하게 가난하지. 아이들한테 모험을 하라고 해야지. 야, 큰 부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아마존 뭐 제프 베조스 뭐 듣고 워런 버핏 듣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돈이 필요 없어. 이렇게 가지고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돈에 대한 혁명. 지금부터 쓸데없는 거 가르쳐. 애들 다 학원 그만 가고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잠 잘 자고 그러면 아이들이 밖에 많이 보이겠죠? 그러면 가정이 좋아집니다. 유태인들이 결정적으로 부자인 이유는요,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를 해서 왜 유태인들은 부자가 될까? 궁금하죠? 왜 유태인들은 부자가 될까? 보니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녁을 같이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족하고 얘기하면서 오늘 아버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엄마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절대 저녁 같이 안 먹죠. 저녁 같이 먹으면 큰일 나요. 얼굴을 못 봐.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 뭐예요? 제일 제가 보지 말아야 될 프로그램이 자연인. 자연. 저는 그 프로그램 볼 때마다 왜 저걸 좋아하지? 왜 산에 들어가 그러지? 돈 없으면 산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안심을 주는 거예요. 내가 돈 없으면 나중에 산에 들어가면 되지. 그 사람 와이프는 어디가 있죠? 네? 신이.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됐던 거예요. 일본이 가정이 파괴됐죠. 일본도 여러분 일본 사람들 한국 여행 올 때 부부가 온 거 봤어요? 다 혼자 와요. 여자면 여자끼리, 남자면 남자끼리.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한국도 그렇죠. 애들은 학원 가고 엄마는 옆집 엄마랑 커피 마시고 술집에 가요? 그게 우리 한국이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거는 혁명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학원을 끊어야 돼요. 끊는 사람은 끊잖아요. 네? 끝났어요. 안타깝게도 끝난 건 했었어요. 진짜 나갔어요. 후회되죠? 네. 저희한테 이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60대가 제일 많은데, 한 분은 아이한테 과외비만 700만 원 썼대요. 한 달에. 근데 그 아이가 한 달에 50만 원을 못 번대. 아이고. 왜 50분? 네? 왜 이렇게 조그맣게 아니,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왜 경쟁력이 없을까요? 학원에만 있었기 때문에 돈 버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돈 버는 걸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학원에서 사람들이 학원 선생님이 하는 대로 했고 국영수만 하는데 걔가 어떻게 돈 벌어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예요? 유태인들이 맥도날드 가서 일하고 아버지가 부자라고 해서 애한테 절대로 돈 주지 않죠. 그게 제대로 교육을 하는, 한국은 그런 교육을 하는 거죠. 국영수만 잘하고 점수만 잘 받으면 돼. 그게 한국을 망쳐놓는 거죠. 전 세계에서 학원에 밤 10시까지 일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나라 될까요? 한국이 유일한 나라. 중국도 그랬는데요. 중국은 시진핑이 과외를 불법화시켰어요.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중국도 이게 문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가 좋아하는 애들. 여러분 공부 좋아하는 애들은 좀 비정상이죠. 있긴 있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나쁘죠. 예. 갑질을 하려고. 우리가 공부를 좋아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대체로.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성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엄마한테 미안하거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같이 살아요. 엄마, 내 시간에 조용히 해.
지금 무슨 그 고무장갑이 무슨 저기 벼슬도 아니고. 근데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떻게 될까요? 버릇없죠. 계속 그래. 엄마를 하녀로 엄마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엄마들이 정신 차려야 되죠. 그래서 아들은 배신 확률이 몇 %? 될까요? 99%. 200%. 200%죠. 200%죠. 딸은 50%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만 드리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하고 예정된 배신자다. 돈 절대로 제가 아들은 200%. 또 여자를 만나면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남자. 그게 타고난 거예요. 네, 남자는 못 믿어요. 구제가 안 돼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엄마에 대한 그런 게 있죠. 감사합니다. 네, 여자들은 한국은 시어머니랑 항상 싸움이 되죠. 네. 항상 갈등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죠. 미국은 어떨 것 같아요? 미국은 시어머니하고 갈등은 전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돈을 안 줍니까? 아니야. 아, 장인하고 사이가 나빠요. 네? 장인하고 사이가 나쁘지 며느리하고 그거를 개들이 사이가 좋아요. 왜냐하면 아빠하고 딸하고 사이가 좋거든요. 근데 그 딸을 뺏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남자끼리 그 딸을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사이가 안 좋죠. 근데 문화의 차이지만 근데 어쨌든 아들은 결혼하면 완전히 남이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동생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 안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현 시대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현 시대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게 뭐죠? 뭐가요? 자식한테 그래서 그런 걸 안 물려주면은 맨날 비난이 들어오잖아요. 자식들이. 항상.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왕을 키웠어야 돼요. 어렸을 때 하인을 키웠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잘못받은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게 항상 우리는 교육을 봤을 때 젊은 세대 보면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돈을 교육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을 안 시켰어. 안 시켜서. 그렇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을 존니의 부자 학교 이거 1학년부터 가르치면 좋겠어요. 애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는 아니 학교의 교육 과정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 근영감독원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교육을 해요. 학교마다 그 근육교육 시키는 거. 그거 갖고 안 돼요. 근육교육이라는 거는 돈을 벌어보게 하는 거예요. 뭐 화폐 역사가 어떻고 그 역사 근육 역사 배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투자를 해봐야 되는 거지. 워런 버핏처럼 실패도 해보는 거지. 맥도날드 일해보는 거지. 작업도 하다가 망해봐야지. 그게 근육교육이에요. 여러분 엔비디아에 대해서 아는 사람 몇 명 돼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엔비디아를 가르쳐야지. 테슬라를 가르쳐줘야지. 구용수를 가르치잖아요. 구용수 알면 뭐 하려고. 미국은 창업 도시를 가르치잖아요. 테슬라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지? 뭐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지? 어렸을 때 뭐 했지, 이 사람은?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안타깝게. 근데 처음 학원 가서 구경수를 하잖아. 다 죽은 교육이잖아요. 그걸 왜 해요? 유일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옆집에보다 점프 좋게 받아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시대는 끝났어요.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근데 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걸 모를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부자고 손자를 부자로 만들려고 그러면요. 지금부터 완전히 생각을 달아야 돼요. 내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지금 심각한 문제는 제가 이제 패밀리 캠프를 열어요. 또 주식하는. 그런데 60 정도 된 부모님은 너무나 오고 좋아해요. 근육 많은 부모. 근데 20대, 30대는 죽었다 깨어도 안 돼요. 왜냐면 돈에 대해서 절실함이 없어요. 다 엄마가 해준다고 했는데 너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가 해줄게. 그렇게 요구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야 우리 돈 공부하자 그러니까 엄마 미쳤어? 갑자기 무슨 얘기야? 돈이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한국의 자살률 세계 1등이죠.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돈 때문에. 여러분 60대가 됐는데 돈이 없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내가 60이다 그러면 70이다 그러면 내가 얼마 정도 재산이 있어야 될까? 계산해보세요. 대부분 계산 안 하죠?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지? 네. 어떻게 되겠지, 좀? 그건 아닌데, 뭐, 사람마다 틀리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자유가 있는데, 아들, 딸이 가난하면 어떻게 되죠? 같이 바다에 빠지죠. 그리고 아들, 딸이 가난한데 내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뺏으러 옵니다. 뺏으러 와요. 뺏을 수가 없죠. 들어오는 돈들. 근데 내가 돈이 없고 자식이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리지. 안 찾아오죠. 안 찾아와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배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 안 찾아옵니다. 아 우리 애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천만에 맞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답은 뭐죠? 다 같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13살에 성인식하는 이유가 13살부터 돈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목표라. 그래서 유태인은 성인식 때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 아이가. 큰 호텔을 빌려서 성인식을 성대하게 해요. 그리고 친척들이 가져옵니다. 뭘 가져올까요? 돈이요. 현금을 가져오고 그리고 시계를 가져오세요. 현금시계를 가져와요. 왜 갖고 올까요? 시간 아껴라. 그렇죠. 부자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시간이 있어요. 일찍 시작해라. 그게 리테일을 만든 겁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한국은 다 엄마가 해줘요. 다 엄마가 해줍니다. 근데 그 아이는 죄송하지만 쥐알을 먹는 거예요. 쥐알을 먹는 거예요. 엄마가 해주겠지.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뺏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경쟁력을 키워주면 미국의 부자들은 어떤 부자들이에요? 아버지가 부자해서 부자인 경우가 없죠. 자기들의 부자입니다.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는 이유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너무 답답해요. 한국 왜 이렇게 될까요? 근데 이걸 떠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저를 너무 미워해요. 제가 학원 끊으려니까 학원 단체에서 저를 얼마나 미워할까요? 커피 마시지 말라니까 또 커피 파는 데서 그 다음에 자동차 사지 말라니까 또 자동차에서 근데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우리 부자들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금융업을 살려야 돼요. 금융업이 세계의 꼴찌예요. 미국은 금융업을 어떻게 살렸을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국은 1975년에 굉장히 중요한 법을 만들었어요. 퇴직연금법이라는 402B라는 법이에요. 그래서 월급쟁이들한테 월급의 10%를 무조건 뺏어요. 그리고 주식에 투자해요. 그리고 회사가 더 줘요. 매칭 시스템이라고 해서 직원이 만약에 100만 원 들면 회사가 50만 원 더 넣어줘요. 그래서 대신에 60세까지 못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30살에 회사 들어가서 30년 동안 내 월급의 10%가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게 100만 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100만 장자가 월급쟁이 100만 장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들어가요? 주식에만 들어가죠. 돈이 넘쳐나겠죠. 그래서 그 넘쳐난 돈으로 새로운 기업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애플에 투자가 되고
그 새로운 창업하는 회사에 투자가 됐죠. 한국 그 막대한 돈이 퇴직연금 어디 들어가 있죠? 그것도 아니에요.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어요. 내 돈은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에 투자가 된 기업 돈이 안 들어가요. 더 심한 건 뭐죠? 그래서 한국 주식이 별로 안 좋으니까 국민연금 담당자도 한국 주식에 투자 안 하겠다고 그래요. 미국에만 투자하겠다고 해요. 넌센스 중에 넌센스 아니에요? 한국 기업에 투자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융기업을 아무도 안 받은 거예요. 아무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금융교육하고요. 두 번째 창업정신이에요. 아이들한테 용감하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창업하게 하고 망해도 괜찮아.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대신에 생활을 바꿔야 되죠. 맨 끝에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면 그때부터 내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문의 사람도 돈의 노예가 되겠죠.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그 루이비통 사장이 세계에서 몇 번째 부자일까요? 네? 거의 최고죠. 하여튼 탑 5에 들어가죠. 주식 가격이 변할 때마다. 누가 부자를 만들었죠, 루이비통? 한국 엄마들이죠. 한국 엄마들이에요. 일본, 중국. 근데 한국 엄마들은 부자에 가난해요. 가난하잖아요. 월급 5만 원도 안 되는 거 500만 원도 사는 거예요. 또 한국에 또 어떤 게 있죠? 정말 바보 같은 게 뭐죠? 학원 선생이죠. 학원 스타 강사는 1년에 500억 벌어요. 아세요? 500억 벌어요. 5년 만에 빌딩 샀다. 그러니까. 근데 그 누가 부자로 만들었죠? 한국 한국보다 500짜리 엄마들. 바보죠. 이게 경제 원리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부자를 만들까 엄청난 노력을 해요. 제가 왜 가난하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 애한테 학원비, 내가 월급 500만 원 월급쟁이가 200만 원을 학원비를 씁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한테 고생해로 갖다 주죠. 근데 우리 애는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됐을까요? 가난하게 됐을까요? 그저 그런 애들 가난하게 됐죠. 가난하죠. 양쪽 다 가난하죠. 부모도 가난하고 애도 가난하죠. 그럼 어떻게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맨날 왜 일정 안 하냐고 물어봐요. 20년 전에 와서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그걸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도 안 고치잖아요. 지금에도 고쳐야죠. 지금 학원을 끊어야죠. 학원을 끊어야 되죠. 그래서 아이한테 네가 하고 싶은 거야.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그거 잘할 필요가 뭐 있어. 부자만 되면 되지. 그죠? 유태인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대신에 유태인들은 돈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래요. 한국은 돈을 귀하게 여기면 뭐라고 그러죠? 자린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야, 너 돈을 그렇게 아껴서 뭐 하냐고 그래요. 유태인은 그렇게 안 합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 왜 돈을 귀하게 여길까요? 내가 돈을 부자가 돼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철학이 있어요. 한국은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그 시야가 틀리죠. 유태인들은 유태인 쪽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 너만 부자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훌륭한 기업가가 나오기 힘들죠. 철학이 없기 때문에. 돈이 이래야 되고요. 복리를 깨달아야 되고요. 왜냐면 잘하는 친구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시간 못 일하잖아요. 근데 돈은 24시간 일하고 있어요. 복리의 마법이죠. 제가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 퀴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느끼는 대로 얘기해요. 느끼는 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은 10억 드린다고 가정하고요. 아니면 30일 후에 내가 돈을 드린다. 근데 오늘부터 계산해서 오늘 100원, 내일 200원, 모레 400원, 800원, 1600원. 그래서 30일 되는 날 그 돈 드리겠다. 그럼 어느 것도 하실래요? 에이, 느끼는 대로 하라 했잖아요. 배고. 아니 느끼는 걸 저는 A예요. 근데 그러니까 A를 공개로 괜히 B인 것 같은 거 아니야. 공개로 계산하면 이제 100원을 받아야겠죠. 그렇게 똑똑해요, 그냥 다. 네. 딴 데 하면 전부 A를. 아니 이제 A가 저 당장 받고 공유하면 싶어요. 비가 나. 네? 공유하면 비가 나. 근데 본인들 네, 따져도 공의를 하면 비가 맞는데 일단 심리- 바꿔봐야 돼. 심리적으로. 그냥 못 받을 수 있어. 그건 아니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그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미국에 그 스펜서 헤이우드라는 저기 그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멍청한 결정을 한 사람으로 뽑았어요. 그 사람이 그 60년대 농구 스타였어요. 마이클 조던 같이. 근데 그때 나이키가 처음 나왔어. 나이키가. 그래서 이 농구 선수한테 우리 운동화를 신고 뛰면 그 지분의 10%를 주겠다고 했어. 아니면 10만 불 주겠다고. 근데 흑인이 그 당시 10불은 크죠. 60년대입니다. 10만 불인데 1억이죠. 그 당시 1억이면 크니까. 그래서 이 농구 선수가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나이키에서 나한테 그 저기 1억 받을래? 아니면 지분의 10% 받을래? 그 매니저도 멍청한 거예요. 야, 회사 망할지도 모르는데 돈으로 받으면 되지. 그래서 돈으로 받았어요. 그게 지금 나이키 10%가 얼마인지 아세요? 20조예요. 그래서 그 신문에 가장 멍청한 결정을 하는 사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금융을 이해하지 못해. 투자를 이해하지 못해. 저기 그러면 복리 비하는 얼마일까요? 계산 해봐야지. 530억. 안 믿으시죠? 530억입니다. 여기서 무슨 기운을 얻을 수가 있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학원비만 갖고도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서는 그 애는 다 10억, 20억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의 무지 때문에 아이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온 집안이 가난하고. 네,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죠. 당신이 잘 동안에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돈을 벌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은퇴하지 못할 거예요. 그겁니다. 금융을 이해하지 못했대요. 투자를 이해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 부자가 안 되는 게 사교육 끊어야 되죠. 자동차, 서울에 사는데 왜 자동차가 필요하죠? 놀러 가요. 자동차가 없으면 놀러 갈 일이 없잖아요. 뭐 기차 타고 가. 택시 타도 되고. 아니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예요. 무조건 차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니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차를 당연히 타겠죠. 근데 지금 MZ세대가 가서 차 갖고 있잖아요. 아니. 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지하철에 있고 버스 있는데 왜 다 차를 몰고 가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다 차 갖고 오셨죠?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현명하네요. 저도 지하철 타고 자동차, 보험 너무나 잘못된 보험들을 갖고 있어요. 보험은 노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험 다 노후 준비되는 걸 착각하고 있어요. 보험은 끊어야 되니까 대부분. 라이프 스타일. 그 부자처럼 보이려고 해요. 가난하게 보여요. 가난하게 보여야 부자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 돈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주식 사주는 게 좋습니다. 방송비가 한게 심각해. 미국의 백화점 가면 미국의 백화점은 다 뱅크럽시였어요. 블루뱅데이 뱅크럽시였고 다 삭스, 픽세이는 다 뱅크럽시였어요. 다 팔려요. 비싼 땅에다가 그 백화점들이 다 많아요. 한국의 신세계 백화점, 현대 백화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젊은 아이들이 그 샤넬을 사겠다고 줄 서 있는 거 보고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처럼 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지금 한국이죠. 오픈하는 거 기다려다가 저렇게 샤넬을 살라고 저렇게 젊은 사람들 손실병자 저거 손실병자입니다. 우리 와이프도요, 미국에 살 때는 정말로 저희가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한국에서 친구들 만나는 순간에 와이프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들 만나고 나서 야, 네 남편은 너한테 샤넬도 한 번 안 사줬어? 그 와이프가 맞네.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다 병에 걸렸구나. 바이러스가 있구나. 금융 문명은요, 질병이라고 표현해요. 디지스가. 그리고 전염병이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금융 문명이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와이프가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를 못 만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나아졌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야, 돈은 써야 들어와. 세상에 그런 어떤 말이 없어. 써야 들어오대 돈이. 그럼 아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 미국의 흑인들은 왜 가난할까?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구가 25%예요. 근데 흑인들은 다 가난하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흑인은요, 돈이 들어가서 나가는 속도가 30분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소비로 나갑니다. 그때 유태인은 들어오고 안 나가고 투자를 받게.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100이 들어오면 200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생 노후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평생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부동산 잘못 투자해도 빚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는 액티브 인컴은 뭐냐면 액티브 인컴은 내가 노동력을 투하해서 버는 돈이에요. 내가 월급을 받거나 열심히 사업을 하거나. 근데 패시브 인컴이 있어야 되죠. 패시브 인컴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한국에서 번역을 잘못했어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불로소득이라고. 나쁜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하면 너 나쁜 놈이야. 어떻게 그 노동도 안 하고 돈을 벌려고 해. 그게 한국의 번역이 잘못되는 말.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나 갔는데 저 사람 주식 많아요 그러면 한국 비난하죠. 비난할 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난해야 되죠. 너는 한국 경제를 믿지 않으니까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야. 너 한국 주식 안 하고 미국 주식만 샀어? 국회의원이? 그럼 그게 다 적사한 거야. 너는 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한국 국회의원을 되려고 그래? 근데 한국은 국회의원이 주식 투자 많이 하면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금융문명 국가니까. 당연히 내가 국회의원 출마되면 나 한국 기업의 미래를 보고 나 한국 기업에 투자한다. 너무 자랑스럽게 해야 되는데 한국은 이 패시브 인컴에 대해서 불로소득이라는 생각이 들죠. 일본도 그래요. 근데 지금 심각하죠. 고령화가 한국이 세계 1등입니다. 은퇴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1등이에요. 월등하게 1등이에요. 내 친구도 지금 그 좋은 대학 나와서 파산한 친구들 몇 명 되고요. 또 아파트 경비원 일하는 친구도 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일본보다 더 빨리 한국은 고령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미국의 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됐냐? 조단위의 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다 비슷한 얘기합니다. 도덕성이 뛰어나다고 그러고요. 사교성이 좋아요. 부자들은요, 재미난 사람, 긍정적인 사람, 투자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젊은 사람들한테 월급 받으면 어디다 쓰냐? 그러면 대부분 카드값 갚아요. 여행 가요. 외식해요. 미국에서는 교육이 돈 생기면 제일 먼저 너한테 페이해라. 네 노후부터 준비해라. 나머지 그거 가서 한국은 그걸 안 가르치니까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내 노후 준비를 쓸 돈이 없죠. 또 한국은 또 한국합니다. 매스컴이. 열심히 일하는 당시 떠나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 밖에 나가서 여행 가려고 그래요. 어떤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기가 막혀갖고 1년에 4번 일본에 간대. 그래서 왜 일본에 가냐고 했더니 우동이 맛있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런 얘기 왜 일본에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게 나를 칭찬하고 싶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한국 매스컴에 속은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너한테 보답해라. 너한테 보답하는 거는 그건 남부자 만든 거잖아요. 남은 부자가 만든 건데 왜 나한테 보답했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나인데 그러면 돈 벌면 10%를 무조건 너의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머지를 써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자본 가르쳐야 되고요. 중국의 젊은 사람들 부자입니다. 한 몇천 원 부자들. 애초에 다 35세. 한국은 이런 젊은이들이 없죠. 사골업쟁이. 사골업쟁이. 안 드셔야 되고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영업하는 거다. 그리고 실전이 중요한 거죠. 한 살 때로 투자하면 50만 원씩 투자할 때 1억이 되고 10살 때부터 투자하면 20대부터 투자하면 완전히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일찍 투자할수록 성공한다는 거죠. 주식 투자하면 사람들은 다 뭐하죠? 무슨 주식 사야 돼요? 언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본 거예요.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 바본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거예요.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내가 삼성전자 사갖고 20년 기다리면 돼요. 애플 20년 전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 몇십억씩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는 건 뭐예요? 가격을 맞추는 걸 찾고 있어요. 한국증권에서 들어가면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기 저 유튜브 들어가면 무슨 배터리 주식 사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거를 투자라고 착각하는 거죠.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4%라는 거는요, 내가 은퇴했을 때 얼마 돈이 필요할까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쁘죠. 근데 내가 1년에 1억을 쓴다. 그러면 25배가 필요해. 내가 1년에 1억 쓴다 그러면 25억이 있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돈으로부터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면 내가 1년, 그냥 자기 1년 생활비에 25%, 그러니까 25배가 돼야 노후 준비가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안 되다 보면 지금부터는 완전히 라이프를 바꿔야죠. 첫 번째, 자식한테 돈 쓰지 말 것. 그건 중요합니다. 자식한테 마약을 먹이는 거. 그래서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할 때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많이 오른다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한국의 문제가 대부분 부동산에 있다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 주식 투자 실패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를 부족한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가격을 맞추는 걸 착각하니까 맨날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막 스트레스 받죠. 그건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업의 주식을 샀다는 거는 내가 그 기업의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투자와 도박의 차이예요. 도박은 매일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 자녀들 퇴직연금 있잖아요. 퇴직연금을 주식으로 운영해야 되고요. 연금저축펀드 여러분 갖고 계신가요? 아이 할 때 갖고 계세요? 네. 그 없으시다가 당장 계좌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뭐 젊은 사람들 얘기인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세계에서 꼴찌예요. 그러니까 금융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부 잘하면 슬퍼해야 돼요. 솔직히 공부 잘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부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사기에 엄청나게 한국 금융의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사기를 당할까요?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한테 1억을 보냈을까? 콩나물을 살 때도 막 이것저것 들여다보면서 사기꾼들한테 1억, 2억 보내는 사람이 많아요. 금융문맹이 되는 거죠. 이거는 꼭 여러분 사진 찍어서요 화장실에다 걸어놓으셔야 돼요. 맨날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셨을 때요 저거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 다짐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어저께보다 부자가 됐는지, 내일은 오늘보다 부자가 돼야 돼요. 매일매일 부자가 되는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한 장면이죠. 투자를 하면 오른쪽 사람이에요. 편한 거예요. 투자하고 기다리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난 척하는 사람이죠. 살짝 파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당장 시작해야 되고요. 살격이 끊어야 되고요. 아주 비싼 리스크라고 하죠.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제가 뭐 책임질 필요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좀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여행 그만하고 그런 커피 사 먹고 이런 거. 제가 뉴스레터 유튜브 저희 유튜브 그러니까 구독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투자학교를 저기 오금동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방문하시면 자녀들 데리고 패밀리 캠프가 굉장히 어디요? 오금동도. 오금이요. 송파 4번 출구에서 100m 이렇게 하는 거기 오셔서 자녀들하고 오셔서 이제 주식 공부도 하고 자녀들을 꼭 데리고 온 가족이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왜 인기가 많으냐?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돈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생각이 너무 틀리니까 이게 사회가 안 좋아져요. 돈에 대한 철학이 똑같지 않으면요 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와서 제가 온 가족이 있을 때 제가 금융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해요. 딱 얼굴 표정 보고 알아요. 가족이 왔습니다. 자녀가 두 개예요.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아이고 엄마, 아빠가 옵니다. 근데 엄마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여기를 내가 왜 와야 돼? 남편이 억지로 가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야구를
우리 노후가 중요한데 사교육비 너무 많이 쓴다. 근데 지금 엄마는 생각이 완전히 틀리죠. 어떻게 사고는 그만둬. 정신 미쳤어? 우리 애들 꼴찌하면 어떻게 하려고. 남편이 맨날 기가 죽는 거예요. 싸우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게 됩니다. 패밀리 프로그램. 와서 애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너희들 학원 가야 되니 안 가야 되니? 근데 그 두 아이가 학원 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얘도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사교육비 얼마 쓰세요? 250 써요. 미쳤구나. 그래서 제가 강연을 한 30분 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아이한테. 넌 어떻게 생각해? 학원 가면 안 될 것 같아. 딸, 넌 어떻게 생각해? 나도 몰랐어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직은 설득이 안 된 거예요. 남편은 너무너무 그 와이프가 자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와이프가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쭉 흘립니다. 대부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너무 잘못 살았네. 너무 잘못 살았네. 우리 애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그 애들이 갑자기 판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온 가족은 살린 겁니다. 희망해 본 거예요. 대부분 울어요. 신기하죠? 왜냐면 미래가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생각.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강연을 갔는데 어떤 분이 대표님 말씀대로 학원에 가서 학원을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애가 학원 안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 공부는 학원에서 하셔야죠. 학교에서 공부 안 가르치는데. 예, 안 가르친대요. 네, 학원에서 공부. 어머니 학원은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 학교에서 학원에서 뭐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를 학교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학교로 다녔어. 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그만둬서 아이한테 야 우리 여행 다니자 차라리 검정고시 보면 되지 그거 왜 학원에 가. 근데 아이가 창업을 했대요. 여자애. 돈을 잘 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검정고시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가고 대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가고 근데 장사가 너무 재밌어서 그 둘째 딸도 또 그만뒀대요. 근데 막내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가면 그만둘 거래요. 아니 집안에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들이 가장 보내고 싶은 학교 과학고등학교 어디에 갔습니다. 저는 학교를 많이 다녀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일까. 근데요 제가 강당에 쓰고 나서 2분 만에 내려왔어요. 내려왔습니다. 난 너희들하고 있는 게 너무 괴롭다. 끔찍하다 나는 너희들.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한 200명 학생이 있는데 내가 올라갔는데요. 아무도 저를 안 쳐다봐요. 숙제하고 있어요. 숙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난 서울에서 너희들 때문에 내려왔는데 내 말 듣고 싶지 않니? 대답을 안 해요. 넌 떠들어라 나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내려갈까? 대답 없어요. 그럼 내려왔어요. 난 너무 끔찍하다 너희들하고 있는 게.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까 봐 걱정이다. 그래서 이제 교장선생님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장선생님 저는 이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근데 교장선생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40%가 정신병을 앓고 있대요. 그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왜 아이들을 감옥에 가둘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요 굉장히 나쁜 인자를 갖게 돼요.
조금만 자기가 뒤통수면 자살하게 돼 있어요. 평생을 그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너그러움이 없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성적 1, 2등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대신에 또 반대 학교로 갔어요. 거기 또 소년원 학교. 범죄를 저지른 애들이 이제 그 좀 교도소 보내기 그러니까 이제 밖에는 못 나가요. 네. 근데 일반 학교는 똑같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유명 인사가 다 와서 강연해요. 저도 갔고 뭐 그 다음에 야 여기서 이제 여기서 부자 나오겠다 싶은 게 애들 멀쩡해요. 근데 무조건 강제로 밤 9시에 재웁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못해요. 핸드폰을 못 갖고 있으니까 게임을 못해요. 그리고 질문들이 너무 재밌어요. 완전히 다른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깨었어. 그런 각계각층의 유명한 인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야 니네들 뭐 해라 연예인도 오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야 이거 엄청난 교육이다. 이런 데 저러겠구나. 그렇다고 일부러 또 범죄를 저지르라고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신기하고 여러분 젠스후앙이라는 사람 아시죠? 엔비디아 설립한 사람. 그 사람이 미국에서 그런 학교 나왔어요. 범죄가 많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매도 맞고 그랬던.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올 때 항상 오천이 뭐예요? 가죽 장바 입고 나오죠? 제가 어렸을 때도 털파이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장바 보이게 이렇게 건드리지 말고 뜻이죠. 근데 그렇게 그런 환경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부자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학원 문화가 대한민국을 멸망시킬 거예요. 이 학원 문화가 바꿔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 공부 잘하는 교육이 아니라 선한 부자가 되는 교육이에요. 선한 부자가 돼요. 되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지만 우리 엄마들이 바뀌게 됩니다. 네, 제가 시간이 얼마큼 됐나요? 왔어요. 질문 있으세요?